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 이슈들의 이면 꿰뚫어보고 예측해보는 정두원의 시사점 시간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반부패 비서관실 감찰반원 모두를 교체하기로 했는데 이 전원 교체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 지인 수사 상황을 알아본다든가 또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근무 시간에 음주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이건 그 기강이 진짜 해이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기강이 해이해지는 건 맞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네. 뭐라고 보세요?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요. 예. 이게 집권 2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예. 어떤 정권에 2년차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권이든지 권력이 처음에는 좀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 반부패 비서관실의 감찰반원은 어디서 온 분들이에요, 보통? 보통 경찰, 검찰, 국세청, 감사원 이런 데서 이제 소위 말해서 권력기관이라는 데서 나와 있죠. 아, 이쪽에서 청와대 감찰반으로 보내주는 거군요. 예. 그럼 여기서 교체가 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적절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예. 자기가 그냥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이번 교체와 관련해서 조국 수석은 조직 쇄신 차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야당은 조국 수석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게 참 우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으면 네. 권한이 있듯이 책임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수석이 권한이 많잖아요. 그럼 책임도 큰 거죠. 네. 그럼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겠어요. 근데 꼭 남이 일하듯이 쇄신을 하겠다. 이게 전 그런 게 정말 우스운 것 같아요. 먼저 이런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통령한테 사의 표명을 해야죠. 직접 사의 표명을 해야 한다. 예. 대통령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잘해보라. 그런 몰라도 자기가 남의 얘기처럼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의의 표현이라든가 사과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조국 수석이나 이제 비서실장이나 지금 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연말 연초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끝나면은. 네. 청와대 같은데 면벌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계속 사고 납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요새도 맨날 무슨 글 올리던데 예. 할 일은 제대로 못 하잖아요. 맨날 인사 추천할 때마다 국회 가서 제대로 통과동을 시키고 무능한 거죠. 예. 그냥 무슨 스타일리스트도 아니고 맨날 글만 올리고 할 일은 제대로 못 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든가 민정수석 경질을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네요.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네. 지금 하여간 지지율이 내려가고 뭔가 이게 사인이 왔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게 나오는 거죠. 예. 안에선 그거 잘 못 볼까요? 아마 안에서요. 자기네들이 다 합리화시키겠죠. 예. 이거는 이래서 생긴 일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네. 그런데 정두원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좀 심각한 상황이다. 예, 이건 나쁜 사인이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의 중도 사퇴를 사과하는 발언도 했는데 그리고 현 정부 비판부터 해서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하겠다는 포부까지 전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 대표가 나가겠다 그 얘기인데요. 네. 그것도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과를 했잖아요. 자기가 네. 서울시장 중도 사퇴뿐만 아니라 이제 새누리당 탈당한 거 사과한 거잖아요. 예. 잘못 판단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백의종군해야죠. 사과를 했으면. 네. 근데 사과한 사람이 나 대표 돼서 내가 이끌겠다. 그건 좀
어색해요. 안 맞는 예.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그것 때문에 입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죠. 우리 정치가 좀, 이렇게 좀 엉뚱해요. 오 전 시장이 전당대회 참여는 고민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겉으로는 21대 총선에서 험지라도 불사하겠다. 지금 그 추미애 전 대표 지역구인 광진구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뭐 그건 좋아요. 자기가 좀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는. 네. 다음 총선도 이제 굉장히 만만치 않을 텐데. 근데 어쨌든 대표직에 도전을 이제 하면은 네. 못돼도 최고위원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총선에 나갈 수 있는 이제 공천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단 국회를 들어와서 후위를 도모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예. 오늘 출근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나오신 거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세훈 대 홍준표 구도로 전당대회가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요.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아니 뭐 제가 그냥 저 혼자서 이제 생각해 본 건데요. 네. 꼭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홍 대표도 다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나온 거는 이제 전당대회를 겨냥해서 나온 것 같고. 예. 홍 대표는 NT도 많지만은 비호감도 많지만은 또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고 또 대표 시절에 또 사람들을 많이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나머지 이제 사람들 쭉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 자기네들이 뭐 원내대표 했다고 잘 알려진 것 같지만 예. 사실 국민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지도가 깡패거든요. 정치는. 그러니까 오세훈하고 홍준표가 잘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싸움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입당을 할 때 그 태극기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vs 홍준표의 대결 구도라고 하면 태극기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태극기가 거의 핵심이나 마찬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 싸움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태극기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지평을 넓히지 못하고 이제 갇혀 있는데 네. 태극기에 갇혀 있으면서 태극기에 이제 또 그 뭐라 그럴까 종속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대표 나갔기 때문에 태극기한테 이제 그 미소를 보이는 거죠. 예. 12월에 원내대표 선발과 2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까지 이제 자유한국당은 좀 발빠르게 일정을 소화해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복당설을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또 개파 간의 충돌을 부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네. 소리 말해서 지역구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를 다시 이 사람들이 이제 차지해야 되니까. 네네. 뭐 갈등이 생기겠지만은 명분상으로 이제 그게 뭐 통합하니까 이제 명분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일이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병준 비대위는. 네. 네,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제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적 쇄신 또 바른미래당 다시 또 복귀 뭐 이런 게 지금 연말에 이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게 대목인데 네. 봐야 할 대목인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만큼 힘이 지금 뭐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힘이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힘이 붙일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야권이 그래도 통합이 돼야지 여당을 견제를 그래 좀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여당을 견제를 해야지 여당도 잘하고 이제 나라도 잘 되는 거거든요. 예. 야당이 저렇게 지지부진해 있으면은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그러면 야권이 새로운 당명으로 모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 체제로 흡수가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제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러다 보면은 예. 당명도 바꾸자 또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총선 전에 네. 이제 자유한국당 이름은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복당 의사를 전한 이 바른미래당 쪽의 의원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로 판단하세요? 전부 다죠. 전부 다죠. 전부 다? 예, 뭐 그래봐야 뭐 열 몇 명 되나 모르겠는데 이건 전부 다 주고 오시면 예외가 있겠어요. 원래 다 같이 와라 그러겠죠. 근데 일부 이제 나오는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은 하더군요. 글쎄 하태경 의원만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이제 신념이 뚜렷해가지고 자기는 뭐 한번 가는 다음 총선에 떨어지더라도 다음 자기가 갈 길을 가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예. 남은 사람들은 다 돌아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유승민 포함해서. 아 유승민 대표가 예. 바른미래당으로 나가봐야 이제 필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정치권에서.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명분만 있으면 돌아올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동료 의원들 데리고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데리고까지 지도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 너무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시사점 들었습니다.